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파노프토로 이제 사용해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파노프토라는 게 뭐냐면, 제 PPT 파일 넘기고 제 밑에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걸 파노프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PPT 동영상으로 뭐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2교시에서는요, 복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랜덤으로 사례 부분에 대해서 솜노트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걸 보시면서 만들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페이지를 지금 4분의 1 크기로 나눠 놓은 건데요. 자, 첫 번째 환자 사진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환자 이름 뭐 이윤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땡땡치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뭐 나이, 성별, 그리고 직업 또 뭐 나와 있어요? DX 어떤 진단 받았어요? Left hemiplegia라고 나와 있네요. MCA 임팍으로 인해서. 그리고 발병 온셋은 2008년 2월 27일이고요. HTN이 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파이널 골은 뭐예요? 야구장에 가고 싶은 게 목표예요. 자, 요렇게 첫 번째 페이지는 서브젝티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오브젝티브잖아요. 자, 오브젝티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리플렉스, ROM, MMT, MAS입니다. 자, 리플렉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파텔라에서 어때요? 왼쪽이 지금 스트립블로 지금 항진이 되어 있고 병적 반사에서 바빈스키 사안이 지금 나타나네요. 자, 두 번째 밑에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상지의 유이죠. 상지의 ROM, MMT, MAS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shoulder, elbow, wrist로 나눠 있고요. PROM, MMT, MAS를요, 같이 분리를 해놨어요. shoulder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오른쪽은 어때요? full. MMT도, grade, good. 그 다음에, 오른쪽에 MAS는 grade 0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 PRM 같은 게 어때요? 다 감소되어 있고 MMT에서도 어때요? good trace 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맛은 어때요? 그레이드 3로 해서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특히 숄더 플렉션과 리스트 익스텐션에서 그레이드 3로 근긴장도가 아주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에 하지죠. 하지, 엘리. 하지에 대한 PRM, MMT, MA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하다가 말하는데 자, 하지 부분에 대한 MMT, 그 다음 PRM, MMT, 마스 다 표시를 해두면 측정값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어세스먼트. 거기에는 이제 프로블럼 리스트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레프트 햄이기 때문에 거기고 그 사람이 골이 뭐예요? 야구장에 가는 게 골이잖아요. 그럼 그 골에 맞는 프로블럼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야구장에 가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은 걷는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걷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봤더니 하지의 MMT가 너무 낮아요. 보시게 되면 internal rotation trace고 external rotation도 trace고 abduction 까지가 전부 다 trace고 어덕션은 제로입니다. 전혀 안 돼요. 그리고 톤이 너무 높아요. 특히 플란터 플렉션에서 그레이드 4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on weight bearing. 그러니까 서 있을 때 보면 체중 부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톤이 너무 높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공포라든가 고유수용성 감각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플레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는 안 적어 주셔도 되고요. 바로 숏텀골, 롱텀골로 들어가시면 돼요. 롱텀골로는 그러니까 걸어서 야구장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목표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숏텀골로서는 그래요. 일단 근력을 좀 높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란터 플렉사가 그레이드 4에서 그레이드 2 정도로 일단 마스를 줄여야 되고 근력은 어때요? 트레이스에서 푸어
뿔까지. 와, 이거 너무 높은데. 도시플렉사도 트레이스에서 푸어풀. 굉장히 높긴 하네요.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계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신경학 검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정신 상태와 뇌신경, 운동 검사, 감각 검사, 반사 이렇게 5가지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행을 포함한 운동 검사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뭐 ADL부터 해서 균형, 보행, 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도구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신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 상태를 검사하는 게는 MMSE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MMSE는요, 치매 선별 검사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총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이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숫자 같은 경우는 다는 못 외우시더라도요, 이 정도는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정신상태 보는 게 뭐예요? 머리를 다쳤다? 글라스고 홀스척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눈 영역과 언어 영역, 운동 영역 3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듯이 GCS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CS는요, 크게 3가지 반응을 봅니다. 뭐, 눈뜨기 반응, 운동 반응, 언어 반응.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은 15점 만점이고요. 각 항목마다 이 3가지 영역에서 각 항목마다 점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만약에 눈뜨기 반응은 4점 만점이에요. 자발적으로 눈 뜨면 4점, 뭐 구두 명령에 눈 뜨세요 해서 눈을 뜨면 3점, 통증에 눈을 뜨면 2점, 없으면 1점이에요. 그래서 최하 점수가 사실 1점이에요. 3점입니다. 3점. 왜냐면은 운동 반응에서도 최하 점수가 1점, 그리고 언어 반응에서도 최하 점수가 뭐예요? 1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하 점수는 3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점수는 15점입니다. 자, 운동 반응은 총 6점 만점이고요. 만약에 구두 명령에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6점, 통증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움직이면 5점, 통증에 대해서 움츠리게 되면 4점, 통증에 대해서 굽히면 3점, 만약에 피면 2점,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1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계산하라고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언어 반응을 볼까요? 언어 반응은 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면 5점, 대화는 되는데 약간 혼란스러워하면 4점, 부적절할 때는 3점,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낼 때는 2점, 언어적인 반응이 없다면 1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점 이하는 식물인간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2번째 신경학과 검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뇌신경 12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초신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초신경은 그냥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뇌신경은 어때요? 뇌에서 분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뇌를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뇌신경이 뇌 기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뇌가 문제가 있으면, 다쳤으면 뇌신경에도 문제가 생겼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추적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능 하나하나는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후, 시, 동, 안, 삼, 외, 안, 내, 설, 미, 부, 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3번째 운동검사예요. 자, 운동검사는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운동검사로서 근긴장도죠. 마스. 자, 마스는 애쉬워드 척도인데요. Modified Ashworth Scale의 줄임말이에요. 자, 요거는 척도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레이드 제도다 그러면
없는 상태고 그레이드 1은 뭐예요? 끝부분에서 약간 증가하는 거예요. 그 저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드 1 뿌리다. 그러면 중간 범위 정도에서 약간 저항이 느껴지고요. 뻑뻑한 게 느껴지고요. 그레이드 2다. 그러면 되기는 되는데 조금 뻑뻑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뻑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레이드 3다. 그러면 너무 증가돼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동 운동이 거의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레이드 2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태. 4분은 아예 안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어떻게 해요? MMT죠. 매뉴얼 머슬 테스트예요. 거기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거는 칸델법과 다니엘법이 있는데요. 보통 그 다니엘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계 환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범위가 너무너무나 적기 때문에 특히 다니엘 등급으로 봤을 때 굿, fair, poor 같은 경우는 더 세분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good minus good, good 이런 식으로 아니면 fair minus fair, fair full, poor minus poor, poor full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 되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를 하나하나 다 특징들을 아셔야 돼요. 자,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근수축만 있는 상태, 움직임은 전혀 일어나지 않죠. 푸어하고 페어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푸어는 중력이 제거되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력을 이긴다, 그는 페어입니다. 그러면 저항을 이긴다, 굿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감각입니다. 감각은요, 세 가지가 있죠. 얕은, 깊은, 그리고 병적 자세 반사 있는데요. 신경계 환자분들, 소환만 자세 반사를 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얕은 피부 반사를 안 해요. 근데 깊은 힘줄 반사라든가 병적 반사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등급은 어떻게 매요? 자, DTR에 제로다. 그러면은 전혀 없는 거. 원뿔이다. 약간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투뿔이다. 약간의 관절 움직인 게 적절한 근수축이 중요해요. 적절한 근수축이에요. 그리고 3배는 뚜렷한 근수축.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투뿔이 정상이다. 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외워두셔야 되는데, 근육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DTR을 검사하는 거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 한, 6부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 6인데요. 이거는 바이셉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가 더 주도적으로,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신경 얼기가 있기 때문에, 한 근육에 여러 신경이 지배할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C5, C6 중에 이제 C6는요, 카피 라디알리스, 익스텐스 카피 라디알리스, 있고요. 그 다음에 C7은 트라이셉스, C8은, 핑거, 리스트 플렉션, 그리고 뭐죠? L4 같은 경우는 니 익스텐션, S1은요 플란트 플렉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병적 반사입니다. 자, 병적 반사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바빈스키, 오펜하임, 그 다음 뭐죠? 호프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사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또 임상에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평가 도구에는 뭐 일상생활, 그 다음 보행, 균형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상생활 평가 도구 우리 다 외웠었잖아요.
MBI, FIM, CATS, 펄스가 있는데 7가지 정도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MBI라는 거. 자, MBI는요. 10가지 항목이고 특징이 뭐예요? 베이직한 그런 ADL을 평가한 거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뇌병변 장애 등급을 매길 때 쓰는 게 MBI 점수로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MBI는 만약에 24점 이하다 그러면 완전 의존인 1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좋아요. 자, 그리고 FIM 같은 경우는 신체 영역과 인지 영역을 모두 다 했고요. 특히 추적 평가, 즉 입원 시, 입원 후, 퇴원 시 평가 이렇게 퇴원 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카츠는 A, B, C, D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통계 자료로 쓰기는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임상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균형과 보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할 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특히 균형평가 중에서 BBS, FRT, TUG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BBS 같은 경우는 14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낙상의 위험도를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점 만점이고요. 한 항목당 4점이에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4 하면 56점 됩니다. 그리고 FRT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셔널 리칭 테스트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팔을 뻗을 때 어디가 기준이죠? 메타타자본이죠. MTP죠. 메타카팔이 MCP 아니야? 네, MCP예요. 미안해요. 세 번째 MCP에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UG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m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정말 신뢰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방향도 전환내고 그 다음에 속도도 측정해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20초 이상일 때는 만 20초 이상 걸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행평가입니다. 보행평가에는요 10m 걷기와 6분 걷기가 있어요. 10m 같은 경우는 감속과 그 다음에 가속기가 4m는 빼야 돼요.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를 이제 속도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6m는 6분은 걷기는요. 무조건 6분을 하시는데 3m마다 뭐 1분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터를 재면 돼요. 6분 동안 걸어가면서요. 그리고 또 FH라고 있어요. 이거는 Functional Ambulation 카테고리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환자 선별할 때 요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캡스톤 하실 때 여기서 환자분들을 선별하시고 또 보행이나 균형 평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캡스톤 할 때 교수님 저 균형 평가 TUG 살게요 아니면 BBS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균형평가 이거 말고도요. 더 있어요. SPPP도 있고 그 다음에 4 스퀘어 테스트도 있고요. 왜냐면 십자가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있고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경계 질환별 평가 도구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평가 도구는, 물론 균형, 보행, 다,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기능 장애에 대한 MAS라든가,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면 HY 척도, 그 다음에 UPDRS,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CDR, 우울증, 그 다음에 뇌손상, TBI 환자분 같은 경우로 란초로스, 아미고스라든가, 뇌감염일 때는 어떤 거예요? 브루진스키라든가, 케르니키 그 테스트 있죠? 수막
염 테스트요. 그리고 SCI 같은 경우는 또 SCI3라든가 뭐 SCIM3 뭐 이런 평가 도구를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란처로스 아미고스 TBI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표준화된 평가 도구죠. 자,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했지만요. 자, 1, 2, 3은 낮은 수준, 4에서 6은 중간 수준, 7에서 10은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온전하다 이 말인 거예요. 높으면 숫자가 높을수록요. 그래서 일단 낮은 수준은 반응이에요. 반응밖에.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수준 단계고요. 그다음 중간은 뭐 반응은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혼란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는 이제 명확한 목적을 보이는 거죠. 타당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실 때 요 낮은 수준인지 중간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가에 따라서 중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징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뇌감염에 다 외우지 마시고요. 뭐 당연히 뭐 정신인지 이런 거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요. 뇌수막 자극 검사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목경직 유발 검사 브루진스키 케르니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케르니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뇌 그 수막이 세 가지잖아요. 뇌와 척수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막이잖아요. 특히 척수 부분에 그 염증, 그러니까 자극이 뇌수막 그 수막에 자극이 생기는 거죠. 세 가지 막, 뭐 듀라메타, 아라코노이드, 피아메타 이렇게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케르니키 같은 경우는 그 궁둥신경 때문에 수막이 자극되는 거를 말하고요. 브루진스키 같은 경우 목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릎과 힙이 자동적으로 굽혀지는 게예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더마톰이랑 마이오톰이죠. 꼭 외워두시고요.